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끝난 뒤 맞는 첫 주말. 시험이 끝났다는 해방감도 잠시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엔 논술고사를 치기 위한 수험생이 10,000명 넘게 몰렸습니다. 다른 시험장에 들렀다 오느라 다급히 오토바이를 타고 온 학생까지 보입니다. 의대 증원과 무전공 선발 등 입시 변수가 커진 상황에서 졸업생 응시자까지 역대 최다로 늘면서 고3 수험생들은 수시 모집에 거는 기대가 더 높아졌습니다. 과탐 같은 거는 이제 인수생이 영향이 많이 받아서 등급적으로나 그런 게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최저 맞추는 것도 빡빡했고 겨우겨우 맞춰서 왔어요. 의대 열풍은 수시 모집에서도 단연 화두입니다. 수시 모집 논술 전형으로 10명을 뽑는 성균관대 의예과엔 4,124명이 지원해 4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수시 모집은 재학생에게 유리하다는 통념에도 졸업생 지원자가 대거 몰렸습니다. 전체에서 한 8문항 정도 틀린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 수능에서 좀 변별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수능에서 최저를 맞춘 학생들이 이제 수시에서 이제 잘 보다 보면은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카이스트 등 최상위권 이공계 재학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 의대 쪽으로 조금 진로를 생각하게 된 계기도 이공계 쪽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도 굉장히 크거든요. 급여적인 측면도 그렇고 갈 수 있는 방향 자체도. 주요 대학의 논술, 면접 시험 일정은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집니다. 수험생들은 수능 가채점 결과를 보고 수시 또는 정시 모집 유불리를 따져 응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의대를 중심으로 수시 모집 미충원 인원이 막판까지 변수로 떠오르면서 주요 대학의 이공계 추가 모집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 올해 수능 시험에서도 핵심 기조는 킬러 문항 배제였습니다. 하지만 만점자가 한 명에 그칠 정도로 까다로웠던 지난해 수능 시험과 비교하면 주요 과목이 평이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다만 과목별로 변별력을 가를 문항을 두루 배치해 난이도를 조절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EBS가 수험생에게 체감 난이도를 물어본 결과 약간 어려웠다는 응답이 43%로 제일 많았습니다. 적절한 수준의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문항이라고 분석되었습니다. 상위권과 중위권, 하위권이 철저하게 구분될 수 있는 수능이다. EBS 가채점 결과 전체적인 난이도는 올해 9월 모의평가보단 어려웠고 지난해 수능과 올해 6월 모의평가보단 쉬웠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오전 9시 기준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138점. 지난해 수능 시험보단 12점 낮지만 올해 9월 모의평가보다 9점 높았습니다. 표준 점수는 원점수가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점수로 시험이 어려우면 최고점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학 표준 점수 최고점은 144점으로 148점이던 지난해 수능보단 4점 낮습니다. 하지만 보통 140점 이상이면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다만 입시업계는 선택 과목 중 확률과 통계는 평이했던 반면 미적분은 어려워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공통문항에서 한두 문항 정도 미세 조정을 하여 적절한 상위권과 최상위권까지를 변별할 수 있는 그런 시험으로 구성되었다라고 저희는 분석하였습니다. 절대평가로 치러진 영어는 지난해 수능보다 쉽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EBS 현장 교사들은 1등급 비율이 지난해 수능과 올해 9월 모의평가 사이가 될 걸로 예상했습니다. 6월의 출제 기조를 쭉 따라가면서 지금 올해 수능 같은 경우에서는 선지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거쳐야 하는, 그래서 조금 더 그냥 문제를 풀 때도 9월 모의평가보다는 조금 더 시간 안배가 필요한 문제들이 여러 출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올해는 대규모 의대 증원으로 N수생들이 21년 만에 가장 많이 응시한 만큼 출제 의도와는 달리 최종 성적 분포에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선택 과목 간 조정 점수 등으로 가채점은 정확한 점수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산해 입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가채점 결과가 평소보다 낮다면 지원한 수시 대학별 고사에 주력하고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평소보다 잘 나왔다면 정시 모집을 공략하되 수시에서 지원한 대학이 정시에서도 합격할 만한 수준이라면 응시를 하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 수능 시험의 성적 통지표는 다음 달 6일 수험생에게 배부됩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 수능 시험을 마친 뒤 하나둘 고사장 정문 밖으로 나오는 수험생들. 하루 종일 문제풀이에 힘을 쏟은 수험생들은 시험이 끝나 일단 후련하단 반응입니다. 저 최대 준비 중이어서 실기가 남아있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실기 준비해서 다시 수능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6월과 9월 두 차례 모의평가 난이도가 갈리면서 본 수능의 난이도를 걱정했던 수험생들. 전반적으로 지난해 수능에 비해선 문제에 접근하기가 수월했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국어가 어렵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한 것만큼은 어렵지 않았던 것 같고 오히려 사회탐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렵게 나온 것 같아요. 적당히 공부한 만큼 본 것 같아요. 수험생들은 올해도 킬러 문항 배제 기조를 느꼈다며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풀기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수능 연계 교재에서 보거나 공부했던 내용도 많아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수능을 치를 수 있었던 겁니다. 제일 체감이 많이 된 거는 국어가 문학이 거의 지문마다 계속 세네 개는 연계가 됐던 것 같아서 간접 체계가 되게 잘 됐던 것 같아요. 올해 수능 시험에는 52만 2천여 명이 응시했고 이 가운데 졸업생 응시자가 약 16만 2천 명으로 지난 2004학년도 수능 이후 가장 많은 숫자에 기록했습니다. 중증 시각장애인 수험생의 시험이 끝나는 밤 9시 48분이 돼야 오늘 수능 일정은 완전히 마무리됩니다. EBS 뉴스 김창호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분석을 보면 전체적으로 일단 지난해 수능 시험보다는 쉬웠다라는 평가가 많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 수능 시험이 워낙에 어려웠다 보니까 또 마냥 물수능이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난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수능끼리 비교를 하자면 24 대수능보다는 분명히 쉬웠고요. 그리고 23 대수능보다는 약간 어려운 수준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기 전에 제가 EBS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EBS의 등급 컷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이런 시험 같은 경우에는 1, 2등급대 학생들이 좀 과밀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렇게 국어하고 수학의 성적이 이분하지 않으면 정시에서 상당히 좀 불리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진 시험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국어를 먼저 따져보면 국어가 보통 이제 선택 과목에 따라서 91점에서 93점 정도 1등급 성적이고 2등급이 85에서 87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는데 이 상황이라고 하면은 원점수끼리의 차이가 한 4점에서 8점 정도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만큼 그 좁은 구간 안에 표준 점수도 거의 비슷한 개수일 거기 때문에 그 좁은 구간 안에서 학생들이 과밀한 형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하고 사뭇 다른 점은 작년에는 국어 점수가 이렇게 길게 올라와 있어서 특정 영역에서 부족하더라도 그 부족분을 국어의 높은 성적으로 이렇게 커버를 해주는 상황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런 부분이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들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4점짜리 세 문항이 결정적인 어떤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학의 그 역할이라고 한다면 이걸 이제 보통 변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지원하는 대학에 대한 그룹을 결정하는 역할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은 의예권은 한 문항 정도, 96점 정도, 그리고 서울대 공대급이나 아니면 연고대 공대급 상위권 학과들은 한 92점 정도, 그리고 서연고의 끝선은 88, 그리고 서성한 정도에서는 80에서 84점 정도의 수학 성적은 나와줘야 나머지의 영역을 갖고 합부를 겨눌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들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끼리 그 수능 보기 전에 항상 내기를 하거든요. 네. 저는 사실 8%에다가 걸었었는데 네. 이 8%가 어떤 숫자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등급이 이 정도 상황이 되면 2, 3등급 대의 비율도 같이 따라 올라오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영어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수시에서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비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무리 없이 영어를 가지고서도 그 비율 정도는 맞출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요.
약간 좀 우려스러운 것은 이제 탐구 영역인데, 탐구 영역은 등급마다의 어떤 분포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좀 편차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일단 뭐 수시에서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성적표가 나올 때까지 정시에서 조금 더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계속 변별력이 논란이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이른바 N수생 때문입니다. 올해 이 의대 증원을 목표로 들어온 이 상위권 N수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 수능 시험이 지난해 수능보다 평이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적정 난이도라고 하더라도 과연 이 학생들이 변별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사교육기관에서 상당히 어떤 과도한 불안감을 주기 위한 워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정도의 워딩을 하면은 정시에서 자신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 구체적인 근거를 말씀드리자면 아까 이제 2023과 2024의 중간에 지금 2024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23에서 국어하고 수학하고 탐구 영역의 표준 점수를 다 합쳤을 때 저희들이 추정하는 점수가 최고 점수가 한 419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보다는 분명히 어려울 거기 때문에 통상 한 428점 요 라인 정도의 최고 표점이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표준 점수가 낮다라는 거는 상당히 대학별 환산점에서 이렇게 미묘한 차이를 둘 수가 있는 상황인데 2, 3보다는 지금 길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물론 선택 과목의 어떤 유불리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충분히 그 미묘한 그 대학별 환산점 차이에서 가능할 것 같다, 구별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023하고 마찬가지로 정시에서는 탐구 영역에서의 어떤 성적 분포가 대학별로 그 합부를 가르는 형태가 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N수생을 고려해도 변별에는 문제가 없다. 그렇죠. 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수학 선택 과목도 지금 조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확률화 통계는 좀 표기했지만 이 20기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미적분이 어려웠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것도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 패턴과 기조는 작년하고 똑같은 케이스인데요. 확통 학생들한테는 일단 이 부분을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도하게 원점수가 높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정시에서 유리할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평균이 확통이 좀 낮을 거기 때문에 표준 점수는 실제적으로 안 나올 확률이 높고요. 작년에도 한 11점 정도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수학은 그룹핑의 역할을 할 뿐이고 나머지 영역에서 미묘한 어떤 차이를 둘 거기 때문에 정시 성적표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대학별 환산점까지 좀 기다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셔서 이 부분 분석 특히 들어보고 싶었는데 영어가 지난 두 차례 모의평가에서 점수 차이가 컸습니다. 본수능에서는 1등급 비율 아까 8%라고 예측해 주셨죠?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사실은 전 6월 달 모평을 제가 풀다가 울 뻔했거든요, 저도. 그래서 정말로 이제 많이 좌절을 했었는데 이 문제 정도 수준이고 학생들의 가채점 결과를 저희 학교에서도 받아봤어요. 근데 항상 그 봤던 데이터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8% 내외 정도가 적절해 보이고요. 이 정도라고 한다면 2, 3등급의 비율로서도 같이 따라 올라오는 효과가 있을 거기 때문에 최저학력 기준을 최상위권부터 하위권까지는 영어를 활용해서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주신 분석을 토대로 봤을 때 이런 이 전반적인 출제 경향이 실제 입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 정시에서 상당히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적표가 나올 때까지 조금 더 진지하게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어하고 수학에서의 등급 차이가 현격하게 벌어질 경우에는 최저 기준 맞추기에는 적합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 2등급 정도 차이가 나면 정시에서 상당히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고 지원에 좀 적극적으로 수시 지원에 좀 도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종 성적이 산출되기까지는 또 표준 점수부터 말씀해 주신 대학별 환상시까지 여러 가지 변수가 또 남아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수시 모집 대학별 고사도 시작이 되는데 우리 수험생들 가채점 결과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남은 일정 최선을 다해서 임해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시간 관계에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